이건 단순한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장과 방광이 지금 너무나 지쳐 있다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혹시 당신은 오늘도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어둠 속에서 홀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왜 또 화장실에 가야 하는 걸까? 한 번, 두 번, 심지어 세 번이 겨우 잠이 들만 하면 야속하게도 몸은 다시 신호를 보내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화장실을 다녀오면 이미 잠은 저 멀리 달아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스스로를 위로하듯 이렇게 말하죠. 늙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결코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느낌을,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밤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 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체념과 포기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밤에 소변 때문에 여러 번 잠에서 깬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특히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과 저장 탱크 역할을 하는 방광이 과로에 시달리다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인의 정서로 진심을 담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더 이상 밤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 그 개운함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구체적인 식단과 레시피를 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직접 읽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내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의 곁을 지켜왔고,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매일 수많은 생명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불면증, 야간여, 만성 피로감을 그저 나이 탓, 세월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지 몇 가지 사소한 생활 습관을 바꾸고 특히 저녁 식탁에 올리는 채소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몸이 기적처럼 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박성수 씨의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처음 그분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푸석푸석한 피부, 퀭한 눈, 그리고 잔뜩 지쳐있는 어깨.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최소한 3번은 꼭 일어납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겨우 다시 잠들면 또 깨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가장 먼저 그의 평소 식단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제의 원인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의 저녁 밥상에는 항상 매운 김치, 짭짤하게 끓인 된장국, 그리고 소금구이 고기 몇 점이 빠지지 않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묻자 박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채소는 발효된 김치가 소화에 제일 좋다고 해서 일부러 챙겨 먹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짠 음식과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신선한 채소의 섭취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몸속에 과도하게 들어온 염분은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수분을 꽉 붙잡아 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낮 동안 배출되지 못한 수분과 나트륨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과로를 해야만 했고, 결국 그것이 야간요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 씨에게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식단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세요. 약을 드시는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올바른 채소 몇 가지를 저녁 식탁에 더해보세요. 딱 2주만 실천해보시면 몸이 바로 반응할 겁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제안한 3가지 채소, 즉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그가 다시 진료실을 찾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색이 한결 밝아졌고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이제는 밤에 딱 한 번만 깹니다.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면 바로 다시 잠들어요. 오늘 아침엔 새벽 시장도 다녀왔는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저를 가장 기쁘게 했던 건 그가 단순히 잠을 잘 잤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채소가 뭐 그리 특별한 게 있나요? 그냥 비타민 좀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히 푸른 잎채소는 신장과 방광에게 있어 최고의 천연 치료제이자 영양제입니다. 이들은 과민해진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만성적인 염증을 줄이며 지친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돕습니다. 진정한 숙면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저녁 숟가락을 드는 그 순간, 저녁 식사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방광은 밤새 쉴 수 있고 신장은 편안히 휴식하며 뇌는 깊은 회복 단계인 렘수면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너무 짜거나 매운 자극적인 음식 혹은 밤 8시 이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많은 양의 물은 몸이 그것을 처리하느라 밤새 깨어있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숙면은 우연히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라 내 몸을 올바르게 대우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내 몸을 잘 키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채소가 무너진 몸의 균형을 되찾고 예민해진 방광을 진정시키며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을 되돌려줄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박성수 씨가 식단을 바꾸고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기 시작한 뒤 제가 의사로서 가장 먼저 눈치챈 변화는 신장 수치의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얼굴빛이 몰라보게 환해지고 늘 찌푸려져 있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성대 근육이 이완되어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찾아 호흡도 훨씬 안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환자분, 식단을 바꾸고 나서 가장 먼저 몸으로 느낀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아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에 깨지 않고 거의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단 한 접시의 시금치에서 말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흔하고 평범한 나물 반찬일지 모르지만 사실 시금치는 신장 건강과 숙면을 위한 천연 초록색 약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렘수면 도달률이 높고 야간 빈뇨 증상이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 비밀은 시금치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겹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천연 근육 이완제와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는 것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와 몸은 정비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체내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 신호 전달 체계가 불안정해지고 골반저근과 방광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수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변이 방광에 조금만 차도 뇌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풍부한 천연 마그네슘을 공급하여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방광의 과민 반응을 억제해줍니다. 쉽게 말해 몸이 보내는 가짜 신호를 차단하고 뇌가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 환자,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은자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은 5년 넘게 심각한 불면증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은 기본으로 깼고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눈이 퉁퉁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는 소화 안 돼서 거의 안 먹고요. 그냥 흰밥에 김치, 가끔 미역국 정도만 먹어요. 겉보기엔 소박하고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식단에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필수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에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소금이나 마늘 같은 자극적인 양념 대신 참기름 몇 방울과 통깨만 조금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분은 제 처방대로 실천했고 정확히 열흘 후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미소는 정말 밝았습니다. 선생님, 설마 이 흔한 초록색 채소 한 접시가 수면제보다 더 효과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요즘은 정말 꿀잠을 잡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조절하고 치유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능력에 필요한 재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금치는 신장에 좋은 것은 물론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경 긴장을 완화시키며 자연스러운 트립토판을 공급해줍니다. 이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며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시금치 섭취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펄펄 끓는 물에 시금치를 넣고 딱 30초간만 빠르게 데칩니다.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함입니다. 둘째, 찬물에 재빨리 헹구어 초록색 색감과 비타민을 지킵니다. 셋째, 소금 대신 참기름 몇 방울만 넣고 조물조물 무칩니다. 나트륨은 줄이고 흡수율은 높이는 방법입니다. 넷째, 저녁 7시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채소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고플 것 같다고 걱정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와 참기름의 식물성 지방이 주는 은은한 포만감 덕분에 위가 편안히 쉬고 밤새 혈당이 떨어져 배가 고파서 깨는 일이 없습니다. 이 편안함이 바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이 깊은 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환자들이 잠을 잘 자게 되면 아침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얼굴의 부기와 다크서클이 줄어들며 아침 첫 소변색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밤새 신장이 방해받지 않고 진짜로 휴식을 취하며 정화 작업을 마쳤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이은자 씨가 진료실을 나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이제는 잠이 오니까 방 안에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듣기 좋아요. 예전엔 잠이 안 와서 그 소리가 너무 짜증나고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평화롭게 들려요. 그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학은 언제나 차가운 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금치,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은 치유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신장을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시금치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도와주는 든든한 초록 친구들, 즉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밤새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다른 채소들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모두가 아는 채소지만 방광과 마음을 함께 진정시켜주는 특별한 힘이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비타민C가 많거나 암 예방에 좋은 음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브로콜리가 과로한 신장을 쉬게 하고 예민한 방광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채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하는 절박뇨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채소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인천에 사시는 70세 최영석 씨가 계십니다. 그는 젊은 시절 체육교사로 일할 만큼 활발하고 건강한 분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매일 밤 두세 번씩 깨야 하는 만성적인 야간요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물도 줄여보고 밤 6시 이후엔 밥도 안 먹어봤지만 도무지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제 신장이 다 망가져서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문제는 단순히 신장 기능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몸속의 만성 염증 수치가 높았고 호르몬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서 몸이 밤에도 전투태세처럼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그 결과 방광 점막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때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린 것이 바로 브로콜리였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뽀글뽀글한 채소 같지만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식물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강력한 항염 효과와 호르몬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물을 무리하게 더 줄이지 마세요. 대신 매일 저녁 소금도 기름도 넣지 않고 살짝 찐 브로콜리를 딱 열흘만 드셔보세요.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고작 채소 쪼가리로 이 지독한 불면증이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대답했죠.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세요. 만약 열흘 후에도 그대로라면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가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선생님, 커피는 제가 사야겠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6시간을 내리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운동하고 난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든든한 경비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방광 조직의 미세한 염증 반응을 진정시켜줍니다. 방광 조직들이 편안해지면 그동안 밤마다 뇌를 괴롭히던 화장실 가야 해 라는 잘못된 신호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K와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낮 동안 하체에 쌓여있던 부종이나 수분 정체를 막아줍니다. 이것 역시 야간요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브로콜리는 끓는 물보다는 찜기에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만 살짝 찌세요. 물에 삶으면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너무 오래 익히면 항염 성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효과를 2배로 높이려면 당근 몇 조각을 함께 쪄서 드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당근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흡수를 돕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영양의학계에서도 인정한 황금 조합으로 자연스럽게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브로콜리가 간의 해독 작용도 탁월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간이 편안해지면 신장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간과 신장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에서 항상 2인 1조로 함께 작동하며 독소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이 쉬면 신장도 쉴 수 있고 신장이 쉬면 몸은 더 이상 한밤중에 주인을 깨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느 날 오후 최영석 씨가 진료실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열어보니 아내분이 정성스럽게 찐 브로콜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이 브로콜리를 제 전용 천연 수면제라고 부르며 들고 다닙니다. 예전엔 선생님 말 듣고 코웃음 쳤는데 이젠 100% 믿어요. 어젯밤엔 아내가 당신 어제 코도 안 골고 자더라 하더라고요. 저도 함께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이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제대로 알고 돌봐주면 몸은 반드시 평화로움으로 답합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히 신장에만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도 작용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늘어나면 뇌의 신경 신호가 안정되고 염증과 스트레스가 줄면 몸은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의 바다로 빠져듭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늘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발 새로운 약, 더 강한 약을 찾지 마세요.
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주세요. 신선한 채소, 깨끗한 물, 그리고 천천히 쉬는 호흡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조언대로 시금치와 브로콜리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이제 당신의 몸은 치유의 3단계 중 이미 2단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단계는 방광을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잠자기 전에 느껴지는 그 불쾌하고 긴급한 요일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열쇠가 바로 세 번째 채소, 오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조용한 밤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에이, 오이는 그냥 등산 갈 때 갈증 해소용으로나 먹는 거지 무슨 특별한 의학적 효능이 있겠어?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노인의학 분야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엔 가장 단순하고 흔한 음식들이야말로 몸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아직도 부산에 사시는 66세 김미정 씨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종일 서서 일하며 늘 늦게 퇴근했고 지친 몸으로 저녁은 김치 몇 조각에 물마른 밥으로 대충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곤 했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매일 밤 두세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고 아침이면 온몸이 퉁퉁 붓고 머리는 띠를 두른 듯 조여오며 아팠습니다. 그녀는 거의 반쯤 포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물을 적게 마셔도 화장실에 가고 많이 마셔도 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에 신선한 생채소는 좀 드시나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밤에 생오이 같은 거 먹으면 배가 차갑고 속이 냉해져서 배탈 날까 봐 절대 안 먹어요. 사실 이 두려움, 즉 찬 성질의 음식이 몸을 해친다는 오해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야간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수분이 풍부한 채소를 먹지 않으면 소화를 돕는 효소가 부족해지고 장은 소화를 위해 과도하게 운동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골반과 방광을 압박합니다. 게다가 자연 수분이 풍부한 식품을 먹지 않고 맹물만 마시면 우리 몸은 그 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연부 조직, 특히 다리와 손에 억지로 저장해 둡니다. 낮 동안 하체에 쌓인 이 수분은 밤에 자려고 누우면 중력의 영향으로 상체 쪽으로 이동하면서 신장으로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결국 신장은 그 많은 물을 처리하기 위해 주인을 깨워 소변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미정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맹물을 더 마시지 마세요. 대신 채소가 품고 있는 물이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저는 그녀에게 구체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오이 반 개를 얇게 썰어서 사과 식초 몇 방울이나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려서 드세요. 단, 설탕이나 마늘, 고추장 같은 매운 양념은 방광을 자극하니 절대 넣지 마시고요. 오이는 95%가 물이지만 그 물은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틀어 마시는 일반적인 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를 구조수, 스트럭처드 오터라고 부르는데 칼륨, 규소, 마그네슘 같은 천연 미네랄로 촘촘히 둘러싸인 생명의 물입니다. 이 물은 몸속에 들어가면 아주 천천히 흡수되어 신장에 급격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메마른 세포 하나하나를 촉촉하게 적시고 과열된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인 동의보감에서도 오이를 청열이수 하는 음식, 즉 몸에 불필요한 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신장과 방광의 열독을 풀어주는 음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이에는 피세틴이라는 희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요도와 방광점막의 미세한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주 작은 염증이나 자극에도 끊임없이 소변 신호를 만들어내는 고령층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처음엔 김미정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밤에 생오이 먹으면 진짜 배 아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밥 한 숟갈과 함께 꼭꼭 씹어 드세요. 입안에서 천천히 씹으면 오이가 밥의 온기와 섞여 위장에 들어갈 땐 이미 차갑지 않습니다.
몸은 그것을 찬물이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그녀가 다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녀의 눈빛은 맑아져 있었고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밝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물 마시는 양은 예전이랑 비슷한데 이제는 밤에 딱 한 번만 깨요. 어떤 날은 눈 뜨면 아침이에요. 제가 짐짓 모른 척 물었습니다. 다른 건 바꾸신 게 없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저녁에 오이 반개 썰어 먹은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속이 더부룩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가 가볍고 몸이 시원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이제야 비로소 수분 균형을 스스로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오이는 신장이 리듬 있게 일하도록 돕고 밤에 일어나는 과도한 여과 반응을 완화시켜줍니다. 방광의 미세한 염증이 가라앉으니 뇌로 가는 잘못된 소변 신호가 사라지고 그 결과 자연스러운 숙면이 회복된 겁니다. 게다가 오이는 이뇨 작용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고 아침의 붓기를 확실하게 줄여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액이 고이지 않으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즉, 이제는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 당신의 장기들도 함께 잠들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료 때 김미정 씨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녀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와서 그 안에서 싱싱한 오이 3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선물이에요. 비싼 건 아니지만 이 오이 덕분에 저는 다시 평온한 밤을 찾았어요. 이렇게 단순하지만 귀한 걸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오이를 받아들고 진료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도시 불빛이 하나둘 꺼지며 고요한 밤이 도시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건강이란 결코 거창하거나 비싼 것이 아니구나. 그건 단지 내 몸을 이해하고 하루 중 가장 평범한 순간인 저녁 식사 시간에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구나.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숙면은 침실불을 끌 때가 아니라 저녁 밥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정리한 저녁 5단계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걸 실천한 뒤 그린 테라피, 그린 세러피라고 부르며 좋아하셨습니다. 첫째, 저녁 8시 이전에 가볍게 식사를 마치세요. 메뉴는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 중 한 가지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둘째, 소금과 자극적인 양념은 과감히 줄이세요. 참기름 몇 방울이나 통깨, 식초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밤 8시 이후엔 물 마시는 것을 멈추세요. 정말 목이 마를 땐 맹물 대신 오이 한 조각이나 작은 사과 한 입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넷째, 잠들기 20분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10분 후에 다시 한번 화장실에 가세요. 이를 이중 배뇨라고 하는데 방광을 완전히 비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다섯째, 자리에 누워서 천천히 호흡하세요. 코로 5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뱉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내 신장은 쉬고 있다. 안전하다. 이 5가지를 딱 10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젠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잡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몸은 주인의 관심을 느끼면 놀랍게도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푹 자는 건 사치라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숙면은 우리 몸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몸에게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라는 3가지 작은 선물을 준다면 몸은 당신에게 훨씬 더 크고 귀한 선물, 바로 평온한 밤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셔터스탁.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이미 너무 늙었으니까 이제 와서 식단 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장과 방광은 주인의 나이를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오늘 저녁에 자신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 그
그것만을 기억합니다. 오늘 밤 그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허락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완전한 숙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진료를 마칠 때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몸이 편안해서 스스로 잠을 선택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단 한 접시의 올바른 채소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또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면의 밤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소중하게 읽습니다. 그 안에는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고 싶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곧 고통과 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대하면 언제든 몇 살이든 다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식사를 마치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내 몸을 충분히 쉬게 하고 있다. 나는 평온히 잘 자도 되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느낀다면 당신의 지친 심장도, 예민한 방광도,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그 말을 듣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밤, 개운하고 가벼운 아침, 그리고 당신의 몸이 전하는 깊은 고마움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차가운 약이 아닌 당신의 따뜻한 식탁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내과 전문의입니다.